자,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물론 제가 진행하는 게 바입니다. 바는 기본적으로 틀이 온로드 형태를 띠고 있죠, 그죠? 노면은 오프로드인데 온로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하시게 되면 일단은 모터스포츠에 입문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 졸지 마시고 여러분들 좀 해주셔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세안대학교 골프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송원익입니다. 커리어를 잠깐 얘기를 하자면 제가 자동차 오피셜한 지가 20년째입니다. 자작 자동차가 10년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한 2배 정도 됐죠. 그리고 우리나라 오피셜 약 1.2세대 정도 되거든요. 근데 경기를 20년째 진행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꼬마 때부터 모터스포츠를 접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참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피트 쪽에서 계속 성장을 하다가 그래서 우리나라 프로 자격 경기들을 굉장히 많이 치렀거든요. 그 다음에 관제위원장 하고 F1 때도 PT 위원장 하고 지금 현재는 KRC 투어링카 경기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CJ 슈퍼레이스 관제위원장을 했고요. 근데 관제위원장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경기하는 모습, 드라이버들이 경기하는 모습, 프로들이 경기하는 모습을 참으로 많이 봅니다. 근데 참가 2년차가 됐던 10년차가 됐던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위의 습관, 운전 습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보여지고요. 아까 왜 손성욱 교수가 드라이빙 스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거를 들으면서 생각되는 게 처음에 잘못 이렇게 드라이빙을 배우게 되면 승부욕에만 집착을 해서 동료의식도 없고 모터스포츠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은 하나도 볼 수가 없더라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모니터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드라이빙 하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좋은 선수로 성장할 것이다,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좀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모터스포츠를 처음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잘 배우셔서 좋은 방법으로 드라이빙 하시고 좋은 경관 속에서 드라이빙을 맞춰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저는 자작자동차 1, 2, 3, 4회에 제가 PT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새워서 차 만들고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 그리고 1, 2, 3, 4회 전부 다 왜 이렇게 비가 내리는지 몰라요. 신발 두 켤레 버리고 항상 집으로 돌아가는다고 그러는데 완주 못하고 리타이어하는 그런 차량들도 되게 많이 봤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거는 그런 겁니다. 여기에서 승부가 끝나고 올해 한 해 경기가 여기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겠지만 레이스 인생으로 보자면 되게 긴 이렇게 여정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욕심을 버리시고 내가 완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거는 목차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첫 번째로 구조하고 이동 동선 안내입니다. 작년하고 똑같은 모양새죠. 올해가 지나면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주행하고 포스트는 경기 중에 선수들한테 깃발을 지시한다. 근데 드라이버들 시야가 실제적으로 차에 타보면 포스트의 높이하고 맞지 않습니다. 어떤 모터스포츠든지 간에 드라이버의 눈높이에서 깃발이 보여야 되는데 사실 오프로드는 그렇게 하면 사고 나면 포스트까지 다치게 돼요. 그래서 약간 높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동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방 같은 것들이 사실은 그런 충격들을 완화시켜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포스트에서 나오는 깃발을 최대한 많이 보려고 노력해라. 내 팀의 그 팀원들만 보지 말고 깃발을 항상 주위에서 봐라. 이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자, 만약에 진행을 하다가 트러블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페인 부분, 게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쪽으로 PT는 해야 되고요. 피트까지 돌아올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차를 차라리 제 방에 세우십시오. 그리고 탈출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 검차입니다. 신속하게 진행을 할게요. 자, 검차장의 위치, 아까 그 센터 안에 들어있다라고, 물류센터 안에 들어있다고 그랬는데요.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검차를 완료하고요. 만약에 재검차가 걸리게 되면 검차 항목 중에 탈락 항목이 있는 경우 검차소에서 재검차를 꼭 받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스티커 일시는 앞에서 쭉 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띄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드라이빙 하면서 레포드라인 얘기를 했었죠. 레포드라인은요, 쉽게 말하면 저는 이제 관제를 오래 하다 보니까 직선하고 곡선을 이렇게 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요, 역순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제 경험상으로는 제가 F1 PT 현장도 했고, 외국 가서 F1 오피셜도 해봤고, 일본에 가서 슈퍼GT 하는 것도 다 관전을 하고, 실제적으로 경기 진행하는 걸 봤더니 그들이 보는 거는 실제적으로 역순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역순으로 진행하는데 여러분들이 가는 차 속도가 틀리죠. 그래서 레포드라인이 시시각각 변화합니다. 그리고 제가 PT에서 경기를 진행하다 보면 비가 오거나 아니면 레포드라인에 이렇게 덤프가 페인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레포드라인이 또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조금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고요. 그 얘기를 하고 지나가려다 까먹었습니다. 자, 이제 제동 시험을 하는데요. 출발 대기에서 신호를 이렇게 받고요. 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지해서 완료가 되죠. 그리고 체크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판정은 이렇게 합니다. 좌측 우측으로 45도 이내에 정차가 돼야 되고요. 불합격은 이렇게 됩니다. 제가 제동 1, 2, 3, 4회 할 때도 제동을 해보면 실제적으로 굉장히 급가속을 많이 해서 제동하게 되면 불합격 날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흐린 날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맑은 날은 제동 위치가 여러 차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맨 바닥이 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슬립이 또 많이 발생하게 돼서 불합격이 좀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오토크로스입니다. 오토크로스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한 대씩 출발을 하고요. 기록 측정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차와 다음 차의 간격은 저희가 출전 대수를 보고 간격을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여기서 체커를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빠져나가죠. 그러면 이 안에 패독에 들어가 있는 차량이 몇 대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돌릴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입니다. 세프티카가 선두차가 돼서 이동을 이렇게 풀스윙을 해서 유도를 합니다. 자, 보통 경기는 10분 전에 풀스윙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차량이 많죠. 그래서 그 시간 이후로 정하고요. 5분 전, 3분 전, 1분 전, 30초 전 이런 식으로 해서 출발을 합니다. 녹색기에 의해서 출발을 하고요. 정해진 랩을 세이프티카가 통과를 하면 경기가 종료되겠습니다. 내부는. 자,
내부원에서 주의할 점은 세이프티카가 약 1분 50초 정도의 속도로 차량을 진행을 합니다. 차량을 진행을 하고요. 황색 기간은 세이프티카를 초월해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유지해야만 되고요. 황색 구간의 초월 가능이라는 이런 단서, 이런 것들은 심사위원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만약에 이렇게 황색 구간 초월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수신호를 한다든지 해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정보를 많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행 중에는 추월을 할 수 없으나 선두 차량이 추월하는 경우 또는 정상 대열의 간격 속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추월을 허용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내부 투입니다. 내부 투는 첫 번째는 이제 롤링 스타트하고 경우에 따라서 스탠딩을 하는데, 물론 박진감은 스탠딩이 더 있겠죠. 만약에 우천시가 되면 스탠딩 스타트가 슬립되거나 차량이 슬립되거나 제대로 출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경기 당일에 가서 경기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게 되면 똑같이 이렇게 시간이 나갑니다. 이렇게. 자, 롤링 스타트의 모습이고요, 이게. 자, 그러면 스탠딩 스타트하고 롤링 스타트하고 공이 같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5분 전 모두 제시하면 피트 출구가 폐쇄가 되고요. 3분 전이 되면 드라이버하고 경기 진행 요원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퇴장을 해야 됩니다. 포메이션이 1분 전이 되면 드라이버들은 신호를 겁니다. 포메이션 랩 30초 전 모두가 나간 후에 그리드 앞에서 녹색길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세이프티카하고 페이스카하고 똑같이 쓰기 때문에 이 차량에 의해서 포메이션 랩을 실시하게 되고요. 출발 연습, 간격을 이렇게 많이 벌려서 스타트 연습을 하시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제 거랑 좀 틀려가지고. 그리고 대열은 유지를 해야 됩니다. 보통 원로드 경기에서는 반 이상을 자율주행을 한 다음에 중간 한 3분의 2 지점에서 그리드 이렇게 대열을 맞추라고 보드가 제시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코스가 짧고 또 오프로드다 보니까 처음부터 대열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포메이션 랩에서 출발을 실패한 차량 같은 경우는 오피셜이 트랙 위에서 차를 미는 것을 허용을 합니다. 시동이 걸린 후에 포메이션 랩을 출발할 수는 있으나 주행 중인 차량을 추월할 수는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포메이션 랩 스타트를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밀었어요. 그러면 그 차량은 맨 후미 그리드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한 번 시도했을 경우에 출발 못해요. 그러면 피트로 바로 빼겠습니다. 왜냐하면 트랙이 너무 짧아요. 아무리 천천히 돈다고 하더라도 그 차를 빼고 다음 스탠딩 스타트를 준비하는 그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한 번 실패하면 바로 피트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차량이 만약에 스타트할 수 있으면 결승 스타트 다음에 후미에다가 그 차량을 피트에서 출발시켜서 붙이면 레이스가 성립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포메이션 랩에 늦게 출발한 차량 및 포메이션 랩 도중에 순서를 지키지 못한 모든 차량들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외후미 그리드에 위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종료는 이렇게 됩니다. 정해진 시간이 완료되면 체크기가 발령이 됩니다. 자, 체크 받고 1랩을 주행해서 이 스타트 라인에 정지를 하고요.
만약에 정해진 시간 이전에 랩을 종료한 팀들은 피트로드로 이렇게 들어와서 피트로드에 대기를 합니다. 자, 랩 2에서 주의할 점은요, 정해진 시간 이내에 자유롭게 정해진 랩을 주행을 합니다. 그리고 세이프티카 출발과 함께 경기가 시작되고요. 주행 중에 세이프티카 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온로드 경기에서는 선두의 위치를 추적을 합니다. 제가 경기위원장을 하는 이렇게 기타 타경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죄송합니다. 세이프티카를 선두 앞에다가 집어넣어서 대회를 만들거든요. 근데 이 경기는 그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세이프티카를 투입해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앞차를 초월하면 안 되겠습니다. 세이프티카는 선두의 위치에 상관없이 투입한다는 얘기고요. 철수 시에도 선두의 위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라 이 말을 드리고 싶고요. 적기 발령했을 때는 코스 좌우측으로 정지 후 녹색기가 발령하면 바로 재출발하는 거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심사위원장님께서 정해진 랩이라고 정정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타이핑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해진 랩입니다. 자, 세이프티카는 이번에 레귤러에서 준다고 해서 제가 이미지를 찾아서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푹 튀기고 나면 그 차랑 다 똑같은데요. 일단은 이런 멋있는 차로 체이서도 해보고 싶고 세이프티카도 해보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세이프티카 상황입니다. 차가 들이박았죠? 네. 그렇게 되면 세이프티카가 선두를 굳이 추적하지 않습니다. 바로 들어가죠. 세이프티카 보드와 함께 황색 깃발이 흔들리고요. 자, 그러면 이 상황 시에 세이프티카를 초월해서는 어떤 경우도 안 됩니다. 제가 1, 2, 3, 4에 진행할 때 보면 세이프티카가 들어오면 특히 직선 구간, 마지막 코너에서 직선 구간을 통과하고 저희가 피트아웃하는, 코스인하는 그 정도 위치에 세이프티카가 천천히 서행하게 되기 때문에 차량이 몰리게 되면 추돌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풀 브레이킹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깃발이 제시되면 감속에 필이 들어가야 되고 순위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예비적으로 브레이킹을 좀 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충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 경험상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른 경기 없이 진행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로드 오프로드 할 거 없이 세이프티카 상황에서 황색 깃발을 보고 초월을 안 해야지 하면서 안 넘어가다 보면 들이받거나 아니면 옆차를 이렇게 빠져나가서 순간적으로 초월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속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앞차를 초월하지 마시고 뒷차로 접어 들어가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세이프티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풀 브레이킹을 하더라도 차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요. 세이프티카가 들어가서 직선을 달리다 보면 저희 세이프티카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마지막 턴에서 나온 차량이 경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킹 하다 보면 이렇게 순위가 순간적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저희가 옵션 20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경기면에서 허용을 안 하면 차량 순간적으로 초월해서 이거를 유지하지 않고 바로 뒤로 이렇게 따라 들어가고 나면 그거를 고의적인 초월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세이프티카 상황이 되도록이면 적기 상황이나 세이프티카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지만 뭐 노면 상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쳐주질 않아요. 모터스포츠는 매 순간 틀리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순위를 지키려는 노력 그리고 상대 선수를 이렇게 보호하려는 노력들이 꼭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사고가 사고차를 저희가 빼게 되면 히트나 패독이나 피트로 이렇게 빼게 되면 다음에 세이프티카가 패독인을 하게 됩니다. 패독인이나 아니면 PT인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녹색 깃발이 제시되면 다시 레이스 상황이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적기입니다. 적기는 저는 제가 진행하는 경기들은 거의 적기를 내지 않습니다. 적기가 진행되는 경우는 저희가 여름에 진행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폭우가 쏟아져요. 구름더위가 굉장히 많고 선수들이 안전이 위협당할 정도의 폭우가 쏟아지거나 아니면 낮은 추돌로 인해서 문제가 커질 확률이 좀 높다. 그럴 때 적기를 쓰는데요. 저는 적기를 쓰는 것이 레이스의 흐름을 망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만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라는 거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적기 상황이 되면 이렇게 좌측 우측으로 다 붙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쪽은 인코스로 붙었고 여기는 아웃코스로 붙었죠. 그죠? 자, 이게 정답이 아니고요. 가까운 데로 최대한 붙여서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정식 경기처럼 다시 뭔가 그 그리드표가 나오고 뭐 이런 진행들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지금 경기 룰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자, 상황이 해제가 되면 다시 재출발을 하죠. 이렇게. 자, 다음은 피트홀 사용 요령입니다. 자, 판이 사인보드가 판이 600에서 800이고요. 사인보드로 이렇게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아까 그 손성욱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드라이버는 달리다 보면 아무리 베테랑이라고 하더라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기 팀 오피셜이 이렇게 얘기 되죠.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자, 몇 바퀴 남았고 몇 시간 남았고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러면 포기하는 상황은 뭐 대충 이런 거겠죠. 자, 규격이 일정하기 때문에 규격이 똑같기 때문에 누가 내 팀인지 모르잖아요.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나름대로 빠른 속도죠. 그죠? 나름대로 빠른 속도로 지나가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할 겁니다. 물론 연습되어 있지 않은 드라이버들은 이거 역시도 인지하지 못할 거고요. 자, 다음 비상시 대피 요령입니다. 제일 많이 발생하는 건데요. 아마 내부 투에서 발생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있는 힘껏 달리다 보면 중간 이상이 되면 일타리 차량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어떤 클래스이든지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처음부터 중간까지 풀로 자기의 역량을 써서 달리지는 말아달라는 얘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자작자동차의 가장 네이클레이스의 가장 멋은 완주입니다. 완주. 그리고 앞에서 사고 날 차량, 퍼질 차량 다 퍼지고 나면 나중에 순위가 다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무리하게 달리지 말아달라는 얘기. 그러니까 제가 1, 2, 3, 4회를 하면서 신발을 보통 2컬레, 3컬레 이렇게 마르지도 못하고 집에를 경기를 마치고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참가 차량의 완주 차량이 2분의 1, 잘해야 4분의 3. 그리고 정말 너덜너덜해져갖고 겨우 체격이 맞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욕심을 내고 드라이빙을 하다 보면 나중에 체커기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아요. 그래서 부탁드리건데 스탠딩이 됐던 롤링이 됐던 40렙이 됐던 50렙이 됐던 25렙, 30렙까지는 자기가 쏠 수 있는 역량의
한 50%, 60%만 써달라고. 그래서 차량 결함 있는 차량들이 다 걸러질 때까지 조금만 참아달라고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차가 퍼졌어요. 차가 퍼졌으면 좌측 우측에 그냥 세우십시오. 안 되는 거 어거지로 끌고 가지 마시고, 그리고 한 바퀴가 지나게 되면 어느 부분에 사고가 났는지 드라이버들은 다 인식을 할 겁니다. 그럼 알아서 피해가요. 깃발을 과도하게 제시하지 않을 겁니다. 깃발을 과도하게 제시를 하면 추월하지 말아야 될 부분, 추월해야 될 부분이 명료해지는 건 좋은데 그 역시 드라이빙의 맥을 다 끊어놓습니다. 여러분들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기어는 반드시 중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 견인차들이 끌고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추돌사도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척추나 경추 뭐 이런 데를 다치게 되면 그때는 모르는데 나중에 신경마비가 옵니다. 특히 저희가 바이크 같은 거를 운영을 해보면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거든요. 충돌사고 나거나. 근데 나중에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정형외과 같은 데서 보면 순간적인 마비도 오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걸 봤었고, 제가 바이크 같은 경우, 바이크하고 어찌 보면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이렇게 잘 미끄러지는 차량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생각들, 그러면 움직이지 말고 그냥 있으세요. 그러면 저희가 세프티카를 넣든 아니면 화이트 깃발을 넣어서 분한차를 넣든지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정신이 있겠습니까? 사고가 만약에 나면 손가락 발가락 움직여보고 자기 뭘 판단해라,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부딪히거나 그러면 이거를 체크할 정도의 인지 능력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모르는 거죠. 그거는 오피셜이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 되도록이면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가만히 계시는 게 여러분들이 그 몸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제가 사회 진행하고 작년 경기, 재작년 경기 동영상을 보면서 판단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아까도 다른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강력 사용해서 패널을 정지하는 거. 그 다음에 제일 흔하게 나오는 게 이 상황입니다. 저 앞차를 꼭 나는 추월하고야 말 거야. 뭐 이런 생각밖에 안 해요. 그래서 깃발을 절대 안 보고 달리죠. 죽도록 달립니다. 그리고 나서 깃발을 거의 동시에 봅니다. 직선에서. 그러니까 풀 브레이킹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발 깃발 좀 보세요. 마른 날 같은 경우는 세 바퀴, 네 바퀴 되면 흙먼지가 자욱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떼빙이라고 그러죠? 하단 말로. 떼빙을 하고 나면 뒷차는 시야가 안 나와요. 시야가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스피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떼빙을 하고 나면. 그러면 스피난 다음에 뒷차량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물론 구조상 거기에 백밀러가 예쁘게 달리고 흑밀러가 달린 건 아니겠지만 자기가 돌릴 수 있는 머리 한 개까지 돌려서 꼭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제일 많이 발생되는 게 이겁니다. 뭐 추돌하거나 아니면 그 방어벽이나 이런 데 부딪히고 나면 다시 따라가야 된다고 계속 시동을 거는 차량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그 구간이 래프드라인이 있어요. 래프드라인이. 그러면 이성적인 판단이 됐을 때는 차 버리고 그냥 제 방에 올라갈 것 같거든요. 제 방 뒤로 넘어서. 근데 드라이버가 되는 순간 굉장히 용감해집니다. 그래서 계속 시동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피셜들이 푸시노에서 나오라고 하더라도 한 번이라도 더 해서 살려보려고 하는 거. 물론 여러분들이 1년의 노력을 여기다 쏟아본 건 누구나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만 할 때부터 튜닝을 시작해서 튜닝카를 탔었고요. 오피셜 경력만 20년입니다. 저 얼마나 차 사랑하겠어요. 차 좋아하고. 여러분들의 열정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안전도 중요하고 달리고 있는 동료 드라이버들의 안전도 중요합니다. 거기서 조금 잘못하는 거. 달려오는 드라이버들은 판단을 못해요. 저 차는
터졌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드라이빙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후진기를 넣는다든지 해서 그 상황을 해소한다 그러면 그 뒤에 차량 같은 경우는 그 상황을 알지를 못해요. 아무리 황색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것들을 상황이 발생하면 빨리 탈출해달라는 얘기를 하고요. 전복 차량 뒤집어진 거 제대로 세워가고 또 가는 경우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일단 끝난 겁니다. 드라이버가 차에서 내리면 그거는 굿타이어입니다. 적기 발령 후에도 계속 달리는 차량. 또 한 가지는 체커기를 받았어요. 한 대 돌고 와서 멈춰줘야 되잖아요. 근데 깃발을 못 본다. 이게 가장 큰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럴 수 있나? 근데요, 실제적으로 먼지가 나거나 아니면 자기 팀원들이 하는 그 피트월에서 나오는 게시하는 그런 게시판들을 못 보는 드라이버가 정말로 많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만 해당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F1 경주장에서 각 시리즈 경기들을 관제위원장하고 경기위원장하면서 느끼는 게 40이 먹었든 50이 먹었든 경기에 참여한 지 경력이 얼마 되지 않은 모든 드라이버들은 초보입니다. 포스트에 있는 깃발 절대 보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트랙 인스펙션을 합니다. 제가 경기위원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주차들이 달리는 그 속도로 달려봐요. 그래서 깃발 제시를 해봅니다. 저희처럼 20년 된 드라이빙 경력이 있고 오피셜 경력이 있는 저희 같은 사람들조차 어떤 포스트는 깃발을 놓치고 가요. 그 속도가 눈에 익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100km 달릴 때 요만한 원으로 사물이 보였다가 보면 200km 달리면 요만해지고 270, 80km 달리면 점으로 보입니다. 마치 그거하고 똑같아요. 속도감이 여러분들 눈에 익혀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나오는 드라이버들은 더 깃발 보는 연습들을 조금 하시고요. 내 차보다 내 5대, 6대 정도 앞에 있는 차량들까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드라이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신호기입니다. 자, 많이들 봤죠? FIA하고 한국자동차경주협회 그 경규 규정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한테 맞춰서 이렇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자, 이 깃발은 저희 대회 깃발이죠. 출발 신호로 이거를 사용합니다. 자, 황색기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깃발이죠. 세이프티카가 됐든 경미한 사고가 됐든 하여간 깃발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한 개 부동일 때는 뭐예요? 주의 진행입니다. 별거 아니야. 근데 저는 사실은 구동 자체를 사용 안 합니다. 그리고 진동은 많이 사용하죠. 이 정도 사고입니다. 그 다음에 2개 진동하면 여러분들이 경주로로 갖고 있는 폭이 대략 15m 정도 될 건데요. 10m, 15m 될 건데 다중 추돌 내지는 시동이 꺼져서 두세 대가 엉키면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죠. 거의 적기 상황하고 버금되는 상황이 이 2개 진동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2개 진동 상황이 발생을 하면 아예 앞차만 따라간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지켜주시면 세이프티카 투입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경주는 경주다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200km 가는 그런 박스카 경기가 아니고 포뮬러카 경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재밌게 경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세이프티카에 의해서 경기가 끝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경기를 진행하는 경기위원장의 입장으로서 저는 세이프티카 투입을 많이 합니다. 아주 많이. 아시겠죠? 잘 지켜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녹색기는 이렇게 사고 구간이 끝남을 얘기하고요. 정상 주행이 가능하다.
다음에 여기서 플래그 타워라고 그랬는데요. 플래그 타워라고도 하고 스타트 포스트라고도 합니다. 보통 스타트 포스트라고 하고 그렇게 많이 하는데요. 포메이션 때 스타트 할 때 이거만 사용하는 거고요. 자, 여기가 학기가 시작이 되면 여기까지는 여기 포스트가 몇 개 걸릴지 몰라요. 하나, 둘, 셋, 전 구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사고가 나다 보면 황색 깃발이 곳곳에 있으면 그런 모양이 되겠죠. 그 다음에 녹색 깃발이 시작되면 여기서부터 정식 경쟁이 시작되는 거죠. 세프티카 보드는 이렇게 됩니다. 전 포스트에 이렇게 세프티카 보드가 깃발하고 함께 되고요. 이거는 경기를 최대한 중단시키지 않고 사고를 처리할 경우에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 추월을 금지하고요. 세프티카 가드레도 랩스에 포함돼요? 안 돼요? 됩니다. 자, 저희가 F1 때 찍었던 사진 그 일부를 보여주는 건데, 자, 이렇습니다. 적기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호스 폐쇄, 천재지변 이런 경우에 할 거고요. 이게 적색기가 깃발이 되면 호스 좌우측에 붙어서 이렇게 대기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포스트에 오피셜들이 2명씩 정확하게 배정이 되면요, 랩지를 씁니다. 랩지 1등부터 꼴찌까지 내 앞에 포스트에서 지나가면 1번, 7번, 8번 이렇게 해서 쭉 랩지를 쓰거든요. 그러다가 경기가 진행되다 보면 3랩, 4랩, 한 5랩 정도 돌게 되면 매 꼴찌 차량을 선두가 잡는 경우가 생겨요. 그거를 백마커라고 합니다. 백마커. 백마커가 생겼을 때 그 해당 포스트에서 손으로 지적을 합니다. 손으로 지적하고 청색 깃발을 흔들어줘요. 그러면 이 표시는 뭐냐? 너 늦으니까 양보해줘.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양보를 해주라는 의미에서 청색 깃발을 제시하고요. 자, 흑색 깃발은 엔트리 보드에다가 엔트리를 띄우고 흑색 깃발을 제시를 할 겁니다.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되면 그 차량은 피트로 들어가서 어떤 벌칙을 받을 것인지,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문의를 해야 됩니다. 물론 정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중간에 이렇게 오렌지가 들어가 있는 오렌지 볼드도 있어요. 여러분 차량 트러블 있으니까 피트에 들어오십시오라는 그것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저희는 그 깃발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차가 굉장히 다른 차량에 문제를 많이 야기시키고 리타이어되지 않고 계속 돌고 있다. 그러면 저희가 판단을 흑색기를 넣어서 피트로 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자, 다음은 체크업입니다. 마지막이죠. 정해진 시간이 완료된 시점에 발령하고 경기 종료를 알리는 거고, 그 다음에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경기는 종료됩니다. 정해진 랩수, 선두가 정해진 랩수를 채워버리면 체크가 나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거는 경기 전에 최종적인 경기위원회에서 나오는 어떤 결과, 그 결과를 공지를 하면 그 공지에 의해서 체크는 나가는 거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